네, 안녕하세요. 네오로나입니다. 이번에는 소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20mm f1.8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광각 계열은 많은 분들이 1635 같은 줌 렌즈를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렌즈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행 등에 있어서 두루두루 촬영하기에는 이 화각만큼 편한 게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일상 쪽에 더 중점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가볍고 부피가 작으며 화질이 보장되는 단렌즈에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20mm 1.8 렌즈가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광각 계열의 단렌즈라고 한다 그러면 28mm나 뭐 24mm 이쪽으로 기결이 되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뭐 20m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각으로 갈수록 표준보다 넓어진 화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상 스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키는 대로, 기분 내는 대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순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좀 망설이다가 셔터 찬스를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좀 컴팩트한 광각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전통적인 스냅 똑딱이, 통칭 PNS 카메라라고들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28mm라든지 21mm까지의 화각을 갖춘 AF 똑딱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최근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촬영되는 실상이 그대로 액정해 보이기도 하고요. AF에도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고 훌륭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은 카메라에 맡기고 구도와 성악만을 보고 셔터만 눌러도 되는 편리한 사진 라이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28mm 화각은 때론 무척 좁은 화각이 아닐 수 없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16mm나 12mm 정도의 초광각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28mm나 24mm는 어느 정도 좁게 느낄 수도 있는 화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지금 나온 요 20mm f1.8 요 렌즈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보셔도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딱히 이 렌즈에 대해서는 딱히 꼬집어서 단점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가볍게 100만원이 넘어가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사실 20mm 렌즈에 그 정도의 가격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 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촬영자의 스타일이나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집어서 갖다붙어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대대익선의 원칙에 따라서 무거워도 밝고 화질이 좋다면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장비 그래퍼이기 때문에 여하튼 각자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렌즈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자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이지만 이 렌즈를 사셔도 후회가 없으실 분들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무거운 건 절대로 싫지만 조리개는 어느 정도 밝아야 한다. 음식이나 카페, 실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물과 같은 거 간략한 건축물이라든지 내부에 스냅을 찍으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단은 무슨 렌즈든 화질은 무조건 좋아야 한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위와 같다면 이 렌즈를 사셔도 굳이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렌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의 무게는 373g입니다. 1635가 689g이고 1224가 이제 565g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렌즈입니다. 124, 1635와 비교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무게라고 스펙상으로는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봐도 이 딱 들었을 때 느끼는 묵직함은 정말 그 차원을 달리하기 마련입니다. 네, 일단은 그 렌즈가 작은 만큼 필터의 구경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7파이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필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이점이긴 합니다. 대부분 이제 특수 필터와 ND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경 따라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경이 작다는 건 그만큼 여러가지 효과 필터를 사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렌즈가 이제 오밀조밀하게 생겼어도 달려있는 것들은 다 달려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초점 고정 버튼으로 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가지 커스텀 세팅을 할 수 있는 초점 고정 버튼, 그리고 AF, MF의 전환이 가능한 조작 스위치,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개를 무단 조리개 설정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온으로 해놓으면
조리개를 조일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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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요걸 이제 5%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조리개 자체적으로 스무스하게 소리가 없이 조리개 설정이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제 뭐 영상을 쓰실 분들이 아마 요거를 쓰실 것 같은데, 저같이 영상 초짜, 뭐 라이트한 영상을 찍으시는 사람들에 있어서 딱히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영상을 촬영하면서 뭐 심도 표현을 바꿔가며 녹화를 하고 뭐 그렇게 영상을 만들 만큼의 스킬이 저는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훨씬 좋은 건 사실이고, 아마 최근 영상에 따른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렌즈에도 이제 이런 기능들을 넣어서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조리개 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형 렌즈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외부로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냅을 기반으로 스냅을 염두에 두고 이 렌즈를 사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직관적인 조작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파인더를 보고 구도를 잡고 그렇게 이제 셔터 찬스를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는 들고 있던 카메라의 전원을 켜면서 바로 조리개에 대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피사계 심도를 맞출지에 대한 거를 이제 바로 설정한 다음에 찍어야지만이 어떤 그 순간적인 그런 스냅 사진을 잡기에는 뭐 그래도 사실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스냅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저는 스냅을 그렇게 즐기진 않고요. 뭐 그 외의 기능으로서는 뭐 XD 리니어 모터를 채용하고 있어서 빠르고 쾌적한 AF가 된다는 정도일 겁니다. 뭐 아무래도 그 이제 XD 리니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D 리니어 모터 같은 경우에는 135GM에 나왔을 때 정말 놀라운 AF 속도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20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피가 크지 않은 데다가 초점까지 빠르다 보니까 이제 뭐 3세대, 4세대 바디와의 공합에 있어서 뭐 최적의 스냅 머신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조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꼭 스냅 촬영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를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뭐 좀 좋은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인 미디어 촬영자의 경우에 이제 뭐 포커스를 따로 인력을 두거나 뭐 이렇게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짐벌에 올려놓고 모든 작동은 아무래도 이제 바디와 렌즈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무난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AF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아무래도 이 20mm라는 화각 자체가 이제 뭐 크랍 했을 경우에 뭐 크랍 바디에 물렸을 때도 30mm 정도의 편안한 화각으로 촬영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4K 촬영 당시에는 이제 제 HDR3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크랍이 되기 때문에 뭐 크랍을 염두에 두더라도 굉장히 편한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렌즈가 되는 그런 화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의 광학적인 성능으로부터 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20mm임에도 왜곡이 거의 없다시피 한 렌즈입니다. 게다가 최대 개방부터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차도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화질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 생각해도 되고요. 이 20mm의 확대 배율은 뭐 한 배율이 1:5의 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0.2배 정도 확대가 되는 수준이고요. 최소 수점거리는 18에서 19cm 정도로 뭐 일반적으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꽃이나 사물등을 접사하는 데는 뭐 충분하게 간이 접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조리개별 상세한 그 화질의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도 한번 정리를 해놨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거리에서 찍은 화질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앙부는 최대 개방부터 훌륭하고요. 조리개 F11까지는 최고치를 찍고 F16부터는 이제 회전으로 인한 화질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최대 개방부터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뭐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 비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의 저하가 있는데 사실 최대 개방에서부터도 큰 무리 없는 화질을 보여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11까지는 정점을 찍고 F16부터는 화질 저하로 열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극주변부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와 주변부보다는 확실히 좀 최대 개방에서의 디테일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스탑 정도 조여주는 것만으로도 디테일은 보장을 받게 되고요. 한 두 스탑 정도 조인 F4부터는 뭐 곡주변의 인물이나 풍경을 찍더라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수준,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F16부터는 화질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거리도 이제 블로그에 소개는 해놨는데요. 원거리나 근거리나 큰 화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광 렌즈이니만큼 이제 주변부에 광량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두 스탑 정도 조이게 되면 대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최외곽의 뇌기퉁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렌즈 구경이 다른 렌즈들보다 좀 작은 렌즈이다 보니까 구석까지 갈 수 있는 이미지 서클은 그냥 최소한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볍고 컴팩트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단점을 수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 외에 이제 플레어라든지 수채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만 야경 촬영 시에 인공광이 사방으로 막 잡광이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후드를 끼지 않는 한 그런 좀 빛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각일수록, 그리고 관광 렌즈는 모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광인 상태에서 혹은 주광의 역광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어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광으로 인한 화질 저하라든지 강력하게 생기는 플레어가 동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상황에도 전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냅용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날의 원형 조리개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질 좋은 보케와 함께 18개의 빛갈라짐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빛갈라짐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케 위주로 보게 된다면 주변부도 크게 찌그러짐 없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덕분에 어느 곳에 넣더라도 이제 찌그러지지 않는 본캐를 감상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렌즈 자체가 f1.8이 이제 최대 가방으로 어느 정도 얕은 심도의 편원이 가능합니다. 최소 초점 거리로 붙어서 촬영할 경우에는 이제 주변도 어느 정도 이제 심도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렌즈이기도 하고요. 이제 개략적으로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 작은 부피에 큰 만족감을 주는 렌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광각의 표준이라고 불러도 크게 무방할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편하고 좋은 화질을 구현해주는 렌즈로서 이제 나는 광각 스냅을 주로 즐긴다 라고 하실 분들, 혹은 28mm나 24mm로는 좀 부족하다 라고 엮이실 분들은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